반갑습니다. 칠홍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찍게 됐네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 계약을 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저번 주는 뭐 휴일이 좀 길었어요.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애 본다고 바빠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육아했습니다. 육아. 벌써 세 번째 시간이다, 그지? 오늘은 할 페이지가 어디냐면, 155페이지입니다, 그지? 155페이지. 오늘은 보니까, 여기 있는, 이론 수업 155에서 15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좀 문제가 많더라고. 5문제 있더라고요. 5문제도 빠르게 풀어나가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과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과는 해가지고 이제 제목이 나와 있고 밑에 이제 쭉 나와 있죠, 그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 조금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지?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개념을 먼저 한번 보면 사실 이 제목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 아주 많은 화학 반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155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지요. 그림을 보면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바뀌는 게 있고요.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바뀌는 게 있죠.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전체적인 물질 대사, 아주 다양한 물질 대사를 이렇게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되는 게 있고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쪼개지는 반응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명칭을 정확하게 간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화 반응. 동화 반응해도 되고 동화 작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화 작용 반응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합성 반응입니다. 합성 반응. 얘가 뭐냐면 분해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화학 반응이 물질을 점점 모아서 커지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큰 물질을 점점 쪼개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어. 아침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먹었던 음식물은 내 몸 안에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점점 쪼개진 다음에 내가 흡수를 해야 되게 되는 거지, 그치?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쪼개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한다? 이화작용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런 소화작용에 해당하는 예시들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물질대사가 일어납니다. 그 큰 물질대사, 아주 다양한 예시가 요거 아니면 요걸로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그치? 죄송합니다. 보면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를 했었어. 작은 저분자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물질들이 합쳐져서 큰 물질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화작용은 반대겠지, 그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바뀌더라. 큰 물질이 이제 쪼개지는 반응이더라. 그러면 내가 동화 반응이든 이화 반응이든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저분자 물질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할까요? 이 동화 작용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도 필요하고 열도 필요한 거예요. 얘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화 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랑 열이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방출. 얘는 필요하니까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얘로 바뀔 때는 에너지를 잃어갖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는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것 중에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동화작용의, 우리 몸은 아니지만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광합성 많이 들어봤지, 그죠? 광,
합성이니까 뭐야?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죠? 빛을 이용해서 뭘 합성해낸다라는 거야. 이거 뭐야? 식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식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 참 앞에서 배웠지 우리도, 그지?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가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세포호흡 이것도 배웠어요. 앞에서 미토콘드리아 배웠지, 그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되면서 큰 물질이 쪼개져서 작은 물질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광합성의 요 예시는 그냥 한 번만 보세요.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에서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받아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CO2지, 그지? 뭐도 필요해요? 물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개수는 하지 않겠습니까? 개수 할까? 6개, 12개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얘가 뭐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이에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소 12개의 산소가 6개지 6개의 산소가 빠지고 6개의 물이 그대로 남는다. 6개만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물은, 그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수가 맞을 거예요. 자, 보세요. 광합성이라 그랬지. 자, 그럼 광합성에 필요한 거는 뭐야? 빛 에너지 필요한 거야. 빛 에너지 필요한 거야.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여기는 6개 있지. 이산화탄소 6개가 합쳐져가지고 C6 탄소 6개짜리 포도당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6개짜리가 합쳐져갖고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그죠? 이게 광합성의 예시야. 그러니까 광합성이 뭔 거예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바뀌는 화작용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나는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반응식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까지 적어버리면 애들이 너무 헷갈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동화작용이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계속 쪼개가지고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지방산과 글리세롤,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들로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소화작용도 다 점점 큰 물질을 쪼개가지고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분해작용, 이화작용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요 노란색으로 적었던 요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끝까지 나오지, 그죠?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 이것도 이제 그래프 바깥에서 소화전이 계속 울어서는데 불났나? 그래. 요가 이제 반응 시간이라고 보고, 여기도 반응 시간이라고 보고, 여기 에너지 준이라고 하죠. 에너지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에너지 크기라고 할게요. 에너지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잘 보자.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분자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의 어떠한 물질이 큰 물질, 에너지 상태가 큰 물질로 바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다.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흡수를 해야만 에너지 상태가 더 큰 물질로 바뀔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 큰 물질의 반응물이 쪼개져가지고 생성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돼야 되는 이런 그래프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생투강은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에너지 준위부터 해갖고 반응열부터 해가지고 활성화 에너지 이런 것들까지 다 배울 텐데 우리 1학년이잖아요, 그죠? 1학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 그러니까 요것들이 반응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요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생성물이 되는 거겠지, 그죠? 그지? 그렇게 해서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상태에 의해서 에너지 크기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요? 한 장 한번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면 156페이지에 혈액과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거는 이제 이론 수업하고 내가 실험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산화수소가 혈액을 만나면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돼가지고 물과 산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봐봐.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이 뭐냐면 그것도 예시니까 몰라도니.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이 뭐냐면 H2O2야. 이 과산화수소야.
얘가 분해가 일어나면 뭐가 되냐면 물과 산소로 바뀝니다. 개수를 맞추자. 두 개 하면 맞지, 그지? 산소 4개, 맞는 것 같아요. 얘가 물이고, 얘가 산소지고. 이렇게 이제 분해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혈액과 만나면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더 에너지 상태가 낮은 상태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지? 방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놔둬도 이 물과 산소로 바뀝니다. 가만히 실온의 이제 상황에 가만히 놔둬도 바뀝니다.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아주 천천히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뭘 만났다 그래서 혈액을 만났다 했지. 혈액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혈액 안에 뭐가 존재하면 혈액은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거잖아. 혈액 안에 뭐가 존재하냐면 효소라는 게 존재해요. 효소. 이 만약에 효소가 여기에 작용을 하면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를 분해하는 것을 아주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명체 내에 존재하면서 물질 대사, 이것도 얘가 얘로 바뀌는 거니까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가 되는 거지, 그죠?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효소다. 효소. 이 물질 대사를 생명체 내에서 도와주는 게 누구다? 효소다. 효소는 다른 말로 생체 촉매 이렇게 불러요. 효소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7페이지에 보면 생체 촉매 효소 이게 진한 글씨로 나와 있지, 한번 읽어보면 카탈레이스, 그러면 이 효소라고 하는 거는 되게 큰 개념이고 이 효소 안에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반응을 매개하는 효소의 이름이 뭐냐면 카탈레이스라고 합니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이제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혈액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효소. 뭐 효소의 예시들을 한번 좀 상세하게 상세하게 아니고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밀레이스 이런 거 들어봤죠? 아밀레이스. 요거는 소화 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효소라고 하는 건 아주 큰 개념이고, 효소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몸에. 다 알 수 없어. 뭐 아밀레이스하고 들어봤을 거야. 아마 중학교 때, 그지? 아밀레이스는 뭐냐면 내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좀 더 쪼개가지고 엿당이라는 걸로 바꿔주는 여기 아밀레이스예요. 아밀레이스. 뭐 펩신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펩신, 트립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단백질을 먹었을 때 단백질을 좀 더 큰 단위 아미노산까지는 분해하지 않지만 어떤 물질을 또 분해하는 어떤 효소들, 이런 효소들이 이제 이 안에 이 효소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많아요. 뭐 펩신, 트립신, 아밀레이스 뭐부터 해가지고 뭐 효소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좀 친근한 효소를 몇 개인지 소개를 시켜드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봐봐, 탄수화물이 엿당으로 바뀔 건데 이 아밀레이스가 생체 안에서 아밀레이스가 도와주면 더 잘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촉매라고 하는 것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촉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57페이지에 그 생체 촉매 효소의 진한 글씨 바로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카탈레이스처럼 생체 내에서 만들어져 물질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물질을 생체 촉매 혹은 효소라고 한다. 물질 대사를 일으키는 생명체 내에 있는 단위가 뭐다? 생체 촉매,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체 촉매 효소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지, 그죠? 그러면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 시간에 이론 수업은 뭐 끝날 것 같네요. 간단하네. 이번 수업은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밖에서 계속 소화전을 막 건드려서 샀는데 점검 나온 거겠지, 그죠? 불난 거 아니겠지? 불난 띠 나가야 되죠. 156페이지 한번 보면 혈액과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화학 반응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과산화수소라고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분자의 물과 한 분자의 산소로 바뀐다. 그랬었을 때 이쪽에 작용하는 효소가 뭐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었을 때 조금 더 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빠르게 바뀔 수 있더라. 한글로 적어줘야 애들이 친근합니다. 이제 물, 산소.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볼게요.
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분자식은 됐고요. 실험 과정을 먼저 한번 볼게요. 홈판 A에서 D의 홈을 정해 각각 과산화수소를 10방울씩 넣는다. 자, 여기 그림도 나와 있지, 그죠? 뭐 그림까지는 그리지 않을 거고 A, B, C, D 총 4개의 홈이야 얘는. 동글동글한 홈으로 되어 있지, 그죠? 해가지고 뭐를 넣었대? 과산화수소를 넣었대. 이거 열어야 돼. 10방울씩 넣었대. 10방울. 과산화수소를 얘도 10방울, 얘도 10방울, 얘도 10방울, 얘도 10방울 넣었대. 지금 뭐야? 이 과산화수소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반응물을 넣은 거지. 반응물. 그지? 반응물을 넣었다. 준비한 채소, 감자, 브로콜리를 홈에 들어갈 정도인 완두 크기로 자른다. 뭘 준비했대? 감자랑 브로콜리를 준비했대. 뭘 준비한 거야? 생명체를 준비한 거야. 생명체 내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효소 들어있는 거잖아. 효소는 생명체 내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른다. 그리고 신선한 생선의 간이나 정육점에서 구입한 생간을 또 완두 크기로 한다. 또 뭘 그런 거야? 생간. 얘는 식물체를 한 거고 얘는 동물의 안에 있는 간을 준비한 거예요. 그지? 자른다. A 홈판에는 뭘 넣었어? A에는 증류수 넣었고 B에는 감자 조각 넣었고요. 감자 조각, 얘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여기는 생간을 넣었어요. 생간을 넣었다. 그리고 이제 각 홈판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고 거품이 생기는 정도를 기록한다. 뭐가 생긴다? 거품이 생겼대. 거품은 왜 생길까? 자, 액체 상태에 있는데 거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기체 상태에 있는 어떤 물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가 생긴 거야? 거품은. 내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산소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거품에 생긴 정도를 봤는데 얘는 생기지 않았어요. 생기지 않은 거를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생겼어. 근데 얘가 제일 많이 생겼어. 거품이 막 보글보글한 거야. 얘는 뽀글뽀글. 얘는 안 뽀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생겼대. 그럼 뭐야? 과산화수소를 넣고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지, 그지? 순수한 물을 넣었어. 지금 뭘 넣은 거야?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 뭐야? 이 과산화수소가 얘네들로 분해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천천히 분해가 되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분해가 되진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감자를 넣으니까 산소 발생했어. 브로콜리도 발생했어. 생간 발생했는데 많이 발생했어. 뭐야? 감자, 브로콜리, 생간에는 뭐가 존재한다? 카탈레이스라는 생명체니까, 그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존재를 하는데 생간에 제일 많구나. 가장 빠르게 반응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리고 6번을 한번 볼게요. 이쑤시개에 라이터로 물을 붙인 후 불길을 끄고, 그러니까 이게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 막 불 붙어 있겠지. 이렇게 흔들어 갖고 끈 거야. 끄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빨갛게 이렇게 아직 달아올라 있지, 그죠? 그거를 내가 홈판에 이렇게 갖다 대본 거예요. 각각을 갖다 대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6번에 해당하는 과정이 필요할까? 내가 기체 상태인 어떠한 물질이 발생했구나가 뭐야? 거품이 발생한 거를 내가 안 거야. 그러면 그 기체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6번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쑤시개에 불을 붙인 다음에 끈 다음에 갖다 댔는데 불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는 불을 붙인 그 연소 상태에서 필요한 연소가 잘 되게끔 하는 뭐야? 산소가 발생했구나를 알 수 있는 게 6번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지? 거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체가 발생을 했구나. 기체가 발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를 아는 거고요. 이쑤시개를 불을 꺼서 갖다 대는 행위는 그 기체 성분이 뭐다? 산소임을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지요? 됐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실험 결과값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 실험 같이 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어쩔 수 없지? 그냥 영상이니까, 그지? 1번 보면 거품이 나는 홈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거품이 나는 홈과 거품이 나지 않는 홈은 각각 어느 것인가? 나지 않는 거는 A 홈판, 거품이 난 거는 B, C, D 홈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불씨가 남은 이쑤시개를 거품 속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아 홈판에서 발생한 거품 성분은 무엇이다? 과정 2번, 정리 2번은 뭐다? 산소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지? 실험 결과 과산화수소가 실온에서 빠른 속도로 분해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실온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위해서, 얘가 빠르게 분해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된다? 효소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 효소가 들어있는 것은 뭐다? 생명체 내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짧았네요. 이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다 간단한 이 정도 정리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5문제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는
올려놨죠? 우리 클래스팅 그죠?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PPT 키겠습니다. 잠시만요. PPT를 틀었습니다. 5문제 가면 될 것 같아요. 7번 문제, 그지? 저번 시간에 6번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7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고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이 있는데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는 거는 고분자 물질이 쪼개져서 저분자 물질이 됐다. 이화작용이다. 분해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저분자 물질이 이렇게 돌아가는 A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물질이 합쳐져서 고분자 물질이 됐다. 동화작용이면서 합성 반응이구나.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뭐야, 물질 대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효소, 생체 촉매가 도와주면 더 빨리 잘 일어난다. 도와줘야 생명체 내에서는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는 모두 효소가 필요하다. 맞지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납니다. 효소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 되는 거겠고, 여기서 위에서 이제 본문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다. 그죠?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지요? A는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이고 B는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다. A는 분해, B는 합성. 바뀌었네, 그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A에서 합성된 유기물은 B에서 분해가 된다. A에서 합성된 유기물은 B에서 분해가 된다. 맞는 말이 되겠지? 그죠? 합성, 분해. 그치? 그래서 답은 그득 3번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그리고 다음 문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이다.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아까 제가 제시해줬던 예시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했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거지. 세포호흡. 그리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합성 반응, 여기서는 분해 반응, 합성 반응은 동화, 분해는 이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겠다, 그죠? 보면 그림이 쭉 나와 있습니다. A에서 CO2랑 물이 들어가서 포도당이 만들어졌고 빛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 얘가 뭐야 되는 거야? 엽록체.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에너지가 방출된 다음에 CO2와 물이 되는 거야. 아까는 이제 그 광합성의 반응식을 이렇게 적었어, 그지? 이렇게 갖고 여기 광합성의 반응식을 적었는데 사실은 얘 반대로 하면 세포호흡에 대한 반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돕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돌고 돕니다. B는 뭐다?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실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 모두 에너지가 출입이 일어난다. 엽록체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요. 얘는 나가는 거다. 출입 모두 일어난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A에서 B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건 앞에서 했었지, 그치? B 에너지가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어냈어. 물질 자체는 뭐다? 화학 에너지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D가 A에서 물질의 분해, B에서는 물질의 합성이 일어난다. A에서는 합성, B에서는 분해라고 해야 되겠지, 그죠? B. 이것은 틀렸네요. 답은 그는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간단하지, 그죠? 이런 문제들 간단해. 분석해내야 되는 문제들도 별로 없고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만 잘 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넘기고. 9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합성에만, 왠지 여기만 하면 이상하지, 그죠? 영향을 준다. 아니지. 합성 분해 모두 물질 대사였었어. 기억 틀렸다. 답은 1번. 바로 가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이 맞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지, 그죠? 2번, 생체 내에서 만들어져 생체 촉매라고 한다. 그지? 효소, 생체 촉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생명체 내에서는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된다.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직접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여기 뭐가 있었어? 카탈레릭스라고 하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이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이제 분해를 시켜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여기 작용해갖고 물질을 분해하면 이 카탈레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다른 과산화수소를 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럼 봐봐. 반응, 이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얘가 작용한다, 작용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물질에 어떠한 물질이 더해져 가지고 A라는 물질이 더해져 가지고 어떠한 물질로 바뀌었으면 얘는 참여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요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직접 참여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거는 이 물질과 어떠한 물질이 합성이 되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물질들은 직접 참여를 하는 거지. 이런 효소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 그죠? 약간 말장난 같은, 그지?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 보자.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로서 유전 정보에 따라 세포에서 합성이 된다. 이거는 앞에 우리 핵 했을 때 했었지, 그죠? 우리 리보솜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했어? 리보솜. 단백질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제? 단백질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효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참. 우리 여기 교과서에는 효소의 뭐 주성분이 뭐다 이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이제 문제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다른 참고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효소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가 아니고 대부분 단백질이에요. 근데 일부 지질성 효소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예시들 아주 많다라 그랬었지, 그죠? 대부분 단백질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성호르몬, 호르몬이야, 호르몬이랑 맨날 헷갈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주 성분이 있고 주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성분이 있다 그래요. 보조인자가 있는데 보조인자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민 유도체라든지 금속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 맞습니다. 단백질. 그래서 효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은 우리 열과 산성도 이런 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이 정상 체온이 몇이야? 대충 37도라고 하면 6점 몇 도지, 그죠? 이거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떨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왜 죽냐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이 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생명 현상이 중지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뭐 저체온증이라든지 고열에 의해서 사망하는 이유가 다 효소가 작용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과 pH에 약한 pH 산성도지, 그죠? pH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같이 그냥 이 문제에서 하나 더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면요. 간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분해할 때도 효소가 작용한다. 자, 간에서 독성 물질이 분해한다. 분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분해 반응. 뭐야? 효소 작용해야 되는 거겠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합성 분해 반응을 포함한 모든 물질 대사는 효소가 작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9번 문제는 조금 제반 이론을 조금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아까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성분이 단백질인 거고, 효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서도 뭐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치? 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이 먼저 나왔네.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아까 이제 했던 실험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한번 보면요. 다음은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카탈레이스는 아까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게 카탈레이스였었지, 그지? 실험관 4개를 표와 같이 물질을 각각 넣고 산소 발생 정도를 조사하였다. 카탈레이스는 간에 있는 요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똑같아. A, B, C, D로 나눴고 전부 다 과산화수소. 이거는 반응물이지, 그죠? 반응물을 다 넣은 다음에 A는 정유소, B는 생강, C는 감자, D는 브로콜리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뭐야? 카탈레이스는 간에 있는 요소이다. 어디에 있다? 간에 있다. 아까 우리 그 이론 수업에 썼을 때는 브로콜리나 감자를 넣었을 때도 일부 산소가 아주 소량 발생을 했었지, 그죠? 근데 간 넣었을 때 아주 많이 발생했었지. 근데 이쪽에는 문제를 이렇게 됐어. 간에 있는 요소이다. 그럼 이쪽에서는 산소 발생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어? 생간능은 B에서 이제 산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맞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말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실험관 A에서 D에서 산소가 발생을 한다. A, B, C, D 전부 다 산소가 발생한다. 아니지.
적어도 내가 이론 수업에서는 BCD 발생했다 했는데 A에서는 증유수, 세면에서 효소를 넣지 않았어. 카탈레이스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A에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죠? 니은 보자.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를 분해하는 효소이다. 맞지요? 이거는 화학 반응 시합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임을 알 수 있다. 단백질임을 알 수 있는 건 없지, 그죠? 그냥 효소가 작용하면 분해를 도와줘가지고 생성물이 산소가 발생하느냐를 알 수 있는 실험이지 주성분이 단백질이냐 단백질이 아니냐 이런 실험은 아닙니다. 주성분이 단백질이냐 단백질이 아니냐는 아까 내가 말했지만서도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에 약하다 그랬어? 열과 산성도에 약하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어느 실험에서는 뭐 0도씨도 줘보고 어느 실험에서는 36도씨 줘보고 37이라고 했지 37 어느에서는 100도씨를 줘봤을 때 여기에선 발생 안 하고 여기서 발생 안 했는데 여기서 발생했다라면 이런 것들은 뭐야? 주성분이 단백질임을 알 수 있는 실험이지, 그죠? 근데 이 실험은 주성분이 단백질은 맞는데 단백질을 알 수 있는 실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다음 2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지? 다음에 마지막 11번 문제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11번 보자.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보자. 이거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 아니고 이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모두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광합성은 합성 반응,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세포호흡은 분해 반응,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출입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식물세포에서는 광합성, 세포호흡이 모두 일어난다. 즉 뭐야? 식물세포에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도 존재하고 뭐도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도 존재한다라는 말이지, 그죠? 이건 앞에서 배웠지, 그죠? 앞에서 세포벽이랑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식물세포에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은 식물에도 존재하고 동물에도 존재한다. 그럼 식물은 뭐야? 엽록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는 거지, 그죠? 맞는 말이 되겠네. 광합성에는 효소가 필요하나 세포호흡에서는 효소가 필요 없다. 둘 다 물질 대사다. 전부 다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제가 좀 많았네요. 간단한 문제인데 괜히 좀 많이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요 일부만 제시해줘도 충분히 우리 오늘 배운 반응에 해당하는 이해도가 충분히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가 좀 많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월요일이잖아, 그지? 오늘 4시인가? 4시? 오후 4시? 오후 4시에 이제 계약 여부, 등교 계약 여부를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다 하더라고. 예상은 뭐 14일 예상하는 데도 있고, 오늘이 4일, 5월 4일입니다, 그죠? 14일 예상하는 데도 있고, 빠르면 늦으면 18일 예상하는 데도 있고, 뭐 또 고3부터 뭐 등교 계약을 한다, 순차적으로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집에서 이렇게 학습하는 게 저도 이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지요. 어쨌든 나와가지고 앉아서 대면해갖고 수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수업인데 집에서 하면 관리도 잘 안 되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생 그래도 초, 중, 고면 제가 대학생 가기 전에 가장 높은 우리 등급의 학생들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 자제력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에 나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해를 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뭐 오늘 수업 요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영상 좀 많이 짧았지, 그죠? 애들 짧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가 올려야 되겠지, 그죠?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